안녕하세요. 이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천 또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은 책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관리가 2판으로 새롭게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더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소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책 작업에 또 여전히 한결같이 꿋꿋하게 참여한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입니다. 많이 이 책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이 책에 대한 내용 팍팍 여러분들 가슴속에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보조기기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증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27살 조태현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로 소개된 사람입니다. 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모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관리가 2판으로 출간되기까지 두 분께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두 분의 소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두 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조태현님부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선생님께 이렇게 들었을 때 새해 인사를 먼저 받으시는 것보다 개정판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새로 개정판 나온 원고를 저는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성 소프트웨어로 그 책을 들었는데 사례관리를 제가 받았던 시기가 9년 전 일인데도 마치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듯이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조금은 울컥하기도 했던 이 책이 많은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들이나 실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책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책이 제법 잘 팔렸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좀 잊어버릴만 하면 은행에 이렇게 돈이 탁 들어오니까 야, 이 복지관에 또 이렇게 하는 데는 그 기쁨이 크고 왜 내가 인쇄 받는 책은 잘 안 나가고 기부하겠다는 거 뭐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책 자체가 잘 나가주니까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5번 정도인가 이렇게 찍고 1판을 이제 개정판을 내야 되겠다. 우리 신빈나 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함께했던 공저자들께서 얘기해 주셔서 쭉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이 탁 이렇게 나오는데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현장의 소리를 소소하게 담아내려고 애썼던 그 노력들이 이렇게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콕콕 집어서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책들이 독자들에게 더 귀하게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해서 하여튼 기뻤습니다. 2판 됐으니까 빨리 이제 3판이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3판까지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개정판에 대한 두 분의 애정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조태현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먼저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관리는 어떤 책인가요? 이 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관리라는 책은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장애를 가지면서 신민나 부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 장애를 어떻게 투영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또 변화되는 제 주변 그런 모습들을 또 느낄 수 있는 사례관리가 당사자에게 주는 큰 변화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책만이 가진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얘기를 표현해낸 거잖아요. 이게 큰 장점이에요. 사실은 한국의 사회복지 현장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교수들이 책을 쓰고 그 내용을 여러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막혔고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책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장 중심에 그리고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열망하는 마음이 담겨진 그런 내용들로 풀어졌기 때문에 좋은 책이고 이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독특성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 책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책이 어떤 사람들에게 좀 더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현장에서
사례관리 실천을 감당하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예비 사회복사들이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나 또는 사례관리에 관련된 교과목을 공부할 때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례 관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누구나 우리가 정말 사례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의 흔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회복사들에게는 또 예비 사회복사들에게는 똑같은 고민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고민하는 것들을 그대로 현실성 있게 도움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예비 사회복사들 특별히 사회복지학 전공 2학년, 3학년, 4학년들에게 강추하겠고요. 신진 사회복사들과 예비 사회복사들 반드시 이 책 읽으면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수님 답변 중에 특히 이제 실무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현재 복지관에서 사례관리팀으로 근무하면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론적이나 실천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의 약간 이정표가 됐던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은 이 책을 좀 기간 내에서 현장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스터디로 조금 활용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주태현님,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옛 사례관리자님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정판이 새롭게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 3년 만에 다시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장애를 처음 가지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태연이는 굉장히 뭔가 나는 세상을 바꾸겠어, 그리고 뭔가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정말 컸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저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 돈을 쫓아가고 연봉이 작으면 뭔가 고개를 돌려버리고 돈도 준대. 네, 그리고 술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뭔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남한테 좀 떠넘기기 바빴던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보조기 업체에 재직을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핸드폰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 정보화 교육도 다니고 있는데 가장 좀 의미 있다고 느꼈던 게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전화만 받을 줄 알았던 어르신이 저와 교육이 끝났을 때는 저와 카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다시 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구나 라는 걸 좀 느꼈는데 이번에 개정판 원고를 받고 다시 읽었을 때 좀 많이 울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과거에 나는 어디 갔는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태연이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기 위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좀 초심을 잡고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집필하는 저희에게도 그 문자 내용을 함께 공유받으면서 깊은 감동과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용기 내어서 마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관리 이것만은 꼭 읽어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6장요. 사정 파트. 다시 봐도 참 좋고 여러 사례관리 과정을 우리가 촘촘하게 다뤘잖아요. 네. 다 하나하나 중요한데 가장 사회복지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뭔가 줘야 되겠다는 그런 그 책무의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줄 거를 다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이 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정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사정 내용에서 실제적인 기록한 내용들이나 이게 다 잘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6장 사정 부분은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딱 챙겨서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얘기가 너무 좋아서 저에게도 많은 동기부여를 줬던 장면이기도 하고 가장 제가 울먹거렸던 이유 중 하나가 과연 사례관리를 제가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중증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였다면 사실 내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실무자분들은 만약에 중증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시각장애 복지관도 아닌 그냥 종합복지관에서 받았더라면 어떻게 저를 또 대했을까,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태연이의 입장이 되어서 태연이가 만약에 사회복지사를 안 만나고 다른 분들을 만났더라면 지금의 태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그만큼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사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되새기는 거긴 하지만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인 거죠. 그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저는 사례 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사례 관리의 묘미를, 그 매력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책이 저는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 관리 2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달해요. 이 책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2020년 제가 사례관리팀에 처음 입사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을 때 사회복지 실천에 이정표가 되어주었던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관리 책이었습니다. 당시 막연했던 현장의 고민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고, 많은 사례관리자분들 또한 역시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어진 내용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개정판이 나왔다는 사실이 참 뜻깊었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북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판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사례관리 실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인데, 직접 저자분들을 만나고 질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요. 와. 안녕하세요.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천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한 번만 더. 메시지 봐요. 아 그래.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질문하세요.